아마존이 이른바 내시 프로젝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도를 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넘기면서 그 챙긴 그 돈이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 한 600억 원을 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폭로가 나오는 바람에 이번 그 소송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뭐 그렇죠. 칸 위원장도 네. 소송에 이기면은 경쟁이 회복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품질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선재기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먼저 해볼까요?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하죠. 네, CNN 보도인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마 곧 연설을 할 모양인데 지금 미국이 그 한 달짜리 임시 그 예산안을 처리를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하원 의장도 뭐 네. 처음으로 막 해임되고 맞습니다. 후유증이 많은데 네. 그래도 그 의회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아마 내용 그런 걸 확인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건데 CNN 보도를 보니까 그러면서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최근에 그 외교 문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데마르슈라고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약간 항의하는 의미 네. 이렇게 그런 그 성격을 갖는 문서인데 이걸 통해서 부정부패 척결에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그 군사 지원 말고 직접적인 지원을 더 받으려면은 이런 그 부패라든가 재정 투명한 노력을 계속 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예산을 직접 지원을 받으려면 네.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압박한 거군요. 그리고 또 국제통화기금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금 세탁이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핵심 개혁도 시행토록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한 미국 관리 얘기는요, 미국의 메시지는 한결같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자금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유용을 하면은 모든 원조가 위태로워진다는 그런 거를 경고한 거다.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네. 그와 또 별도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 재정 지원 받고 또 유럽연합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개혁해야 될 또 목록도. 예, 미국이 그 개혁안 네. 그 목록 초안도 마련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그 같이 지원해온 국가들하고 공유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반부패 특검 강화, 그 다음에 국영기업 감독기구 독립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개혁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시기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도 항상 좀 부족하게 마련이겠지만 이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지금까지 지원된 게 좀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군사 지원 말고도요. 네. 그 미국 의회 조사국 그 집계를 보면요. 전쟁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그 세계은행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한 그 직접 예산 지원이 한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1조 3천억 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군사 지원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도 나름 그 부패와의 전쟁 뭐 선언하고 뭐 굉장히 그 어떤 그 부패 척결의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하고 차관 6명이 전격적으로 경질됐죠. 네.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젤렌스키가 전시 부패를 국가 반역죄로 다스리는 입법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더 압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죠. 특히 공화당이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아시다시피 임시 예산안에도 공화당이 견제해가지고 그 원래 한 240억 달러 정도 추가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분석을 보니까 미국의 자금 이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되면은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당장 뭐 다음 달부터 뭐 봉급도 줄 돈도 없고 이렇게 뭐 그저 정부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GDP가 30% 이상 줄어들었고 군사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뭐 세금은 덜 거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주에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금 빼지 말라고 이제 빠지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반격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해도 뭐 공화당이 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초유의 권력 서열 3위 메카시 하원 의장 사상 첫 해임. 그렇죠. 있잖아요. 이 표결도 굉장히 빠르게 하루 사이에 거의 뭐 글쎄 하룻밤 말입니다. 사이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사태에서 이게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계속 지켜볼 일이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뭐 WTI 기준으로 5% 넘게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펙 플러스 연말까지 감산 유지 얘기를 했네요. 어젯밤에 네. 그 오펙 플러스 그 강력급 그 공동감시위원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권고를 하는 게 이제 전체 강요회에서 이제 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다우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일단 그 지금의 그 감산 기조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감시위원회가 회동하고 나서 시장을 계속 아주 면밀하게 평가할 거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미 뭐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기존 그런 추이를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배럴 하루 자발적 추가 감산을 발표를 이행을 하고 있죠. 이거를 연말까지 계속 할 거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감산에 지난 8월부터 하루 30만 배럴 정도 수출을 줄였거든요. 그것도 연말까지 이어가겠다고 앞서서 밝혔습니다. 로이터가 지금 사우디 집계를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오는 다음 달 12월 사우디 하루 그 산유량이 평균 한 900만 배럴, 많을 때는 하루 한 1200만 배럴이었으니까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고유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또 나오네요. 그 오펙 사무총장이 그 지금 그 석유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투자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오늘 새벽에 빠지긴 했는데 고유가 상황은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이 총장이 BBC하고 회견을 했는데 하루 평균 석유 수요가 한 240만 배럴가량 늘어났다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뭐 일각에서 하루 100달러 뭐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투자 부족이 심각하다 하면서 물론 재생에너지라든가 탈탄소와 이런 그에 대한 필요성은 자기도 공감을 한다. 하지만 2045년까지는 에너지 수요가 지금보다 한 2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석유도 그때까지는 계속 공급이 확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자기가 보기에는 석유 부문에 한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경 9천조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연말까지 감산을 유지한다는 감산 뉴스가 있었음에도 간밤에는 수요가 좀 감소할 거다라는 소식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 상대로 전자상거래 반독점 소송 제기. 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이게 이제 우리 네. 공정거래위하고 같은 조직이죠. 올해 들어서 벌써 아마존을 4번째 제소했습니다. 네. 그 지금 여기 연방거래위원장이 리나 칸이라고 그 아주 아마존 킬러라는 그런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우리 나이로 34살입니다. 아주 뭐 그냥 그야말로 아주 칼질이 매섭습니다. 그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독점해서 소비자한테는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한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서 엄청난 그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식의 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네. 이 소장에 보면은 그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경쟁을 억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서 이제 그 어떤 상품 위치를 눈에 띄게 배치하는 조건으로 이제 자기네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이제 판매자한테 강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까지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더 그 품질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서 뭐 이런 소송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해서 오죽하면 아마존 킬러라는 네. 별명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이 FTC가 아마존의 관련 자산 매각까지도 지금 법원에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 대해서 지금 아마존 쪽은 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그 FTC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 주장대로라면은 독점금지법이 의도하는 것과 정반대 결과로 이어질 거다. 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수도 줄고 가격은 오히려 높아지고 배송 속도도 늦어질 거라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지금 뭐 FTC에서는 뭐 여기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아마존의 주장은 이게 소비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더 피해를 볼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소비자라는 화두를 두고 양쪽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칸 네. 위원장이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 교수를 지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킬러. 이 사람이 2017년에 로스쿨 졸업 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입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 가격에만 영향이 없으면 독점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지금의 시각인데 이건 잘못되어 있다. 아마존 같은 빅테크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뭐 보면은 지금 FTC가 벌써 이제 세 건을 제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게 있죠. 유료 서비스인데 여기 가입하도록 해놓고 탈퇴는 너무 어렵게.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뭐 했다가 빠지려면 너무 힘들죠. 그런 식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 이미 소송 3건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 건을 더 낸 겁니다. 뭐 로스쿨 졸업 논문 제목 자체가 아마존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올해만 4번째 제소 소식입니다. 전해드렸고요. 자, 이 와중에 또 아마존 얘기인데 비밀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마존을 아주 또 두들겼습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FTC가 이번에 낸 그 소송 제기한 그 문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아마존이 이른바 네시 프로젝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품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면은 경쟁 업체들도 따라올지를 이렇게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도를 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넘기면서 자기네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챙긴 그 돈이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 한 600억 원을 넘는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아마존도 네, 물론 얘기를 하겠죠, 반박을. 여기서 반박합니다. 네. FTC 주장하는 그 알고리즘, FTC가 우리의 알고리즘 성격을 잘못 판단했다. 이게 어떤 가격 매칭을 통해서 어떤 가격이 이게 참 좀 묘한 표현을 썼는데요. 지속 불가능한 비정상적 수준으로 낮아지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운영했는데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폐기를 했다. 조금 좀 어정쩡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지 않게. 그렇죠. 가격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운영했다고 사실상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폐기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네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폭로가 나오는 바람에 이번 그 소송에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뭐. 그렇죠. 칸 위원장도 네. 소송에 이기면은 경쟁이 회복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품질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얘기입니다. 뭐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손정의. 네. 인류 지혜 10배 넘는 범용 AI 10년 내 출연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얘기죠? 사실 우리는 손정인데 일본 사람이죠. 손마사요시이죠. 네.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인데 그동안에 무슨 뭐 IT 부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2016년에 인수한 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떴죠. 맞습니다. 그 바람에 아주 만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제 도쿄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지금의 인공지능을 넘어선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 범용 인공지능 AGI 이게 10년 안에 실현될 걸로 자기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가진 지혜를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의 능력을 갖게 될 거다. 그래서 무슨 뭐 운수, 제약, 금융 모든 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인류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 넘는다. 글쎄 이게 어떤 좋은 기준인지는 걸까? 모르겠는데요. 자우전 그 정도로 인공지능의 어떤 그 파워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근거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전 세계 소프트뱅크가 세계에서 가장 AI를 많이 활용하는 그룹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 반도체 설계 업체 ARM 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폰 중심의 그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이거를 AI용으로 그 초점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장점만이 아니라 위험한 것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AI 규제도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참 편리한데 또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AI도 잘못하면 핵폭탄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칸 FTC 위원장 얘기도 있네요. AI 관련돼서 뭐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칸 위원장이 지난 5월에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을 때 그때 AI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AI가 참신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규정의 예외는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의 AI의 운영이 그 반독점 소비자보호법을 이게 위배하는 케이스를 자기가 많이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칸 위원장이요 AI 발전상을 2000년대 그 중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페이스북하고 구글 같은 빅테크가 등장을 해서 어떤 굉장히 소통 방식 같은 데서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거는 몇 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책임을 자기가 느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몇 개만 봐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요 몇 개만 봐서는 칸 위원장이 상당히 뭐 소비자라든지 독점, AI 뭐 이런 곳에 관심 많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 AI 그 주도권 문제. 지금은 이제 AI를 이제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데 뭐 오픈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국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 유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AI 주도권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어떤 CEO 한 분도 이거를 중동적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이런 걸 구체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는 AI가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독점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네. 논란이 되네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브라질 아마존 얘기인데 돌고래 100여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습니까? 아마존 얘기가 오늘은 많죠. 네. 지금 보니까 브라질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룰라가 3기 집권하고 나서 전임자에 비해서 지금 아마존 그 산림보호 같은 건 아주 진전이 있는 건 틀림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보니까 아마존 그 근처에 있는 그 호수, 큰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강돌고래, 강에서 자라는 돌고래가 핑크 돌고래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지금 뭐 한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된 걸 나타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테페호수라는 곳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최근에 브라질도 그 폭염 가뭄 피해가 심각했죠. 그래서 이 테페호수 호수면 온도가 최근에 섭씨 39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엘니뇨 때문에 지금 이 최근 이 지역의 그 강우량도 평년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서 지금 호수 이 수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돌고래가 100여 마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강돌고래가 한 6종류만 남아 있는데 그 양치강, 중국 양치강 같은 경우는 2002년 이후부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서 멸종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브라질 그 강돌고래도 지금 멸종 위기 대상 그 종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구원들 얘기는요. 아마존 강돌고래가 이제 수력 발전하고 수온 공해, 그 다음에 이제 인간하고 부딪히니까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기후위기 충격까지 직접 받은 걸로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뭐 원인이 하나라고 밝혀진 건 아직 아니군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기후위기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인데 앞서서는 기업 아마존에 대한 얘기였다면 정말 브라질 아마존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애플 CEO가 기후 얘기를 했네요. 기후 변화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팀 쿡 CEO가 지금 애플이 유럽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가 태양광 발전소를 덴마크에 운영을 해서 네. 그걸 이제 전력을 공급받는데 거기서 DPA 독일 통신하고 회견을 했습니다. 쿡 얘기가 지난 여름에 뭐 가뭄, 산불, 폭염 같은 게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한테 거듭 일깨웠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기후 변화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그래서 주주들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제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 비판을 받는데 그렇죠. 우리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뭐 애플워치의 30%를 재활용 원료로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는 애플 제품에서 모든 플라스틱 포장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생산 공급망, 그다음에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거를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 휴대전화 살 때 구형폰을 이제 반납해서 이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거대한 선순환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짐을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